2025년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이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됐던 무역의 불확실성이 됐던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고,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한국 같은 EM, 이머징 마켓으로는 돈 안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몇 년 뒤는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다시 주식은 비싼데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암묵적인 문제들이 부각될 때,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자산이 전통 자산인 주식은 버블 리스크, 채권은 금리가 더 인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리스크 모두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올해 경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금리, 환율,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살짝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미 대선 직후에 반영된 지표들도 있지만 이제 트럼프 2기 체제에 들어서면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골드랑 리츠, 골드와 리츠. 네, 대체 자산이 좋다. 얼터너티브 에셋이 좋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이 정말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이 내년에는 안 나오는데 내후년으로 가고 내내후년으로 갈수록 인플레 리스크가 다시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그렇게 계속 인상하는 데다가 또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율은 또 인하해 준다니까. 물론 이제 부자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용 상승의 요인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은 내년은 없는데,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낮은데 네. 국제유가 얼마 전에 130불이 지금 60불인데 여기서 인플레가 날 수는 없는데, 이제 서서히 인플레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들을 올리게 될 때 또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파월 의장처럼 기가 센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말 잘 듣는 사람을 또 임명하려고 들면 연준이 또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앞으로 시장에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우리가 몇 년 뒤는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다시 주식은 비싼데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암묵적인 문제들이 부각될 때,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자산이 전통 자산인 주식은 버블 리스크, 채권은 금리가 더 인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리스크 모두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비전통 자산인 금과 부동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리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리츠는 죄송합니다만 투자 비추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리츠. 그래서 달러를 사라. 그리고 달러의 약세 가능성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있으니까 금도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채널에서 연평균 수익률 7에서 8%가 된다는 투자 3분법 소개해 주셨어요. 코스피와 S&P 500 그리고 달러에 투자하는 소풀 ETF에 3분의 1씩 담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경기 변동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포인트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서는 어떻게 계속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네, 저희는 했습니다. 그 10월 말 11월 초 정도부터 네. 한국 주식이 이제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다 반등을, 특히 트럼프 된 다음에 좋았는데 우리는 트럼프 된 다음부터 계속 빠져서 네. 2,300도 가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에서 이제 돈 벌었던 걸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리밸런싱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이 매력 없고, 더 나가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엄령 소동 때문에 국가 신인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자산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싸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 1,400원대에서 장사는 또 엄청 잘 할 테니까, 물론 이제 내년 사업 계획들은 다 수정하느라고 난리가 났겠지만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현금을 끌어쥐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만 현금 잔뜩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의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난 다음엔 또 집행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저는 한국 주식은 그래도 이제는 저가 매수는 할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재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 주신다면은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투자 3분법도 참 좋지만 네. 하나 더 오늘 약간만 변형만 하자면 예.
전체 자산을 이제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4분의 1. 예, 4분의 1은 한국 주식, 4분의 1은 미국 주식, 4분의 1은 미국 외화예금, 4분의 1은 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리츠 투자할 만한 ETF가 없어서 미국 ETF 리츠 추천은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해외 ETF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는 비추. 왜냐하면 다 환해지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는 순간 연간 2에서 3% 정도의 환해지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암묵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우리가 리츠를 사는 건데 그 손실이 2에서 3%를 미리 수수료로 다 나간 다음에 그거 매수해서 뭐 어디다 쓸 건지 저는 잘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 하지 않은 미국 리츠를 추천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마땅히 없으니 투자 4분법. 그래서 금을 좀 많이 사자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씩 이렇게 4개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면 또 내년에도 저는 나쁜 수익은 아니지 않냐. 올해처럼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올해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3분법으로 했을 때 11월 말까지 제가 잠깐 오늘 보고 왔는데 23% 정도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손실은 나지 않지 않겠나. 그럼 돈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장세에서 이 변동성이 클 때 잘 버틸 수 있으면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저는 뭐 내년 기대 수익률 한 7에서 8%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3분법에서 4분법으로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리츠나 금 부분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반 정도 가져가면 되는 걸까요? 아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했던 투자 4분법 기준으로는 75%가 안전자산이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간주하면 미국 소플, 그 미국의 외화예금 그리고 미국 주식에다가 금.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자면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려가라.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지지는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진 않는. 크게 떨어지겠냐. 쪽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불확실성이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됐던 무역의 불확실성이 됐던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고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는 돈 안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성이 되는 시기가 또 오지 않겠냐. 그게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섞인 전망.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일해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 발파 소리나 여러 가지 중장비 움직이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데 좀 지나고 나면 만성이 되는 경우도 물론 이제 귀 청력은 나빠지겠습니다만 만성이 되는 경우처럼 내년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4년의 첫 해로 울렁증은 있겠지만 서서히 적응해가는 그런 시기들이 하반기에는 출현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25년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가장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좋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